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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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상큼하시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남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우즈벡 사람 이가인입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오. 네. 결혼이 이제 8년 차여서 그러신지 이제 한국 이름도 너무 예뻐요. 어떻게 두 분 처음 만나신 거예요? 제가 국제 결혼하겠다 해서 그냥 우즈벡 가서 만난 겁니다. 그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그럼 네. 그러신 거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이혼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또 이혼하면 이제 애들한테 또 상처가 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너무 좀 못하니까는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출연을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당신 때리지 않아요? 얼마 많이 맞았는데 꼭 꼬잡고 막요. 아빠 엄마 괴롭히잖아 이러더라고. 뭘 괴롭히 다 네 탓이지 막. 그렇더라고. 네가 시비 거니까 그렇지 내한테. 한 번이라도 네가 잘했 네 탓이야, 나. 내 다네 탓이야. 탓이야. 어? 네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질 않네 진짜. 얘기했다 이번에 내 죽을 때도 임마 네 탓이하고 죽을 거라고 임마 진짜. 당신하고 결혼한 내 탓이야 그러면? 그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고. 지금이라도 더 선택해. 지금 임마 늦었으니까 안 되잖아 임마. 근데 난 궁금한 게 당신은 뭐 엄마? 이 사람은 뭐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왜 있을까 여기?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로. 어쩌라고? 아니 잠깐만. 아니 카메라 있으신 거 카메라 있는 거 아셨던 거죠? 내가 가장이 확 돼버리고 그건 나는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인데 집안일 하고 애들 키우고 이러고 싶었어요 난. 늘 말하자면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돌이킬 수가 없어 이제. 억울하네. 나는 억울해. 이제 나이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끝났어. 벌면 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안 그럼. 벌어지니까 임마 문제야 이거 임마. 대꾸하기도 싫고. 왜 임마 아프지 말라고 마 니는 마. 당신 때문에 아플 것 같아. 똑같은 소리 30대면. 하지 마라. 여자들은 왜 아픈 줄 알아요? 성격이 나빠서.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요. 성격이 나빠서. 엄마도 쌓이고 쌓인 게 많으니까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잖아요. 네 성격이 인데 그래도 이래. 저 봐라. 다 네 때문이야. 내가 여기가 늘 꽉 막히고 산다. 난 니한테 안 쌓이나 임마. 뭐가 쌓였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말해? 말해? 처음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말에. 화났을 때 엄청 있는 욕 없는 욕 다 쏟아부어요. 에? 이런 식으로 심한 것도 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는 해봤어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함부로 하는 거냐? 했더니 아니래요. 본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많이 무시당한다는 느낌 들어요. 다 네 때문이야. 말해? 아유 서러워. 남편이 처음에 이렇게 막 욕해서 너무 뭐 놀랬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처음에? 기억 안 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하도 이제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욕하는 건지 그냥 일반 대화인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됐건 왜 그렇게 아내분한테 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는 좀 그러지 않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는 그래도 친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본인 일단 이렇게 봐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욕도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약간 이제 경상도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그냥 이분들의 언어 표현인 거죠. 양념. 네네네. 양념식 요리. 뭐 씨 들어가는 거랑 약간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지역적 문화에서 나오는 어떤 오래된 언어 풍습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 짜증이 나면 이제 욕을 좀 하고 그거 아니면 그냥 장난스럽게 대부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부면은 그래도 가릴 거 가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안 가리니까. 아이고 19이면 이제 뭐 성인이니까 네. 뭐 결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로 오고 싶었던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제가 좀 힘들게 살았어요. 어. 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를 다니고 이제 돈 벌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좀 잘 살고 싶어서 솔직히 잘 살고 싶으니까 네, 오려고 했었어요. 대체로 한국 남자들은 좀 일에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이제 부지런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생활력이 강하고 네, 생활력 돈도 강하고. 잘 벌고 네. 열심히 일하고 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렇네. 그럼 경은 씨는 이제 그때 왜 국제 결혼을 하시겠다고? 한국 분을 만났었는데 그 올해 만났었거든요. 한국 여자분하고는 몇 년이나 사귀셨어요?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거의 결혼을 네. 그 한 할 분이랑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전제로 하신 거네. 7, 8년이면 굉장히 오래 사귄 건데요. 근데 뭐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 약속이나 그런 거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결혼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신기하다. 결혼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 원래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 그 특성이 연애 기간이 거의 없고 있어도 매우 짧고 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국제 결혼이 차선책 뭔가 이게 아니면 이거라도 네. 이런 이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비싼 돈 들여서 결혼한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내가 돈이 그래요? 네, 돈이 맞아요. 아까워서라도 뭐 중개 비용. 언니 널 뭐- 사왔어 이런 식으로 언니 널 뭐- 사왔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네네. 장난입니다 다. 장난식으로. 어쨌든 뭐 관계 시작 자체가 불평등한 데서 시작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경우 다문화 가정의 결혼 지속 기간 얼마나 결혼 생활을 하느냐 통계를 내봤더니요 8.3년. 그러니까 8년 3개월 정도 지속을 하더라. 지금 딱 그러면 네, 8년 네, 차시니까는. 8년 차니까. 네, 남녀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7, 8년을 한 사람을 사귄 사람이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것을 결정할 때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이틀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그러면 아내분을 결정을 하실 때는 네. 그래도 우리 사람과 사람이 혹 눈에 드는 있죠, 네. 있죠. 그거 없으면 결혼 안 되죠. 삐리리 탁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쌍꺼풀이 좀 예쁘고 보조개가 보조개 너무 나 계속 매력적이세요. 보조개. 니한테 얘기했잖아. 보조개 이거. 보조개. 웃으시는 게 너무 예뻐요. 그러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남편분이 아내를 좋아해요.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이걸 들으시는 분이 아니 뭐 그렇게 씨땡 뭐 이렇게 욕도 하는데 뭐 좋아해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사랑하시는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이 질문이
너무 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사랑하시는지 아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반입니다, 솔직히. 엄청 사랑하진 않아요. 와이프한테 이래 충격이 갈지 몰라도 그래도 반은 좋아하고 반은 사랑하고 합니다. 애매한데요. 근데 같은 질문을 좀 아내분께 여쭤본다면 아내분은 어떠세요?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해요. 우와. 어머, 1초 만에 이렇게. 너무 좋았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첫째 애기 가졌을 때 친구 같은 아빠가 돼줄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제 남편 회사 망하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 맞았나? 내가 결혼한 사람 맞나? 싶고 엄청 많이 환상이 깨졌어요 그때. 이제 아들 태어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좀 그렇더라고요. 회사가 힘들대요. 오늘 그렇게 잘 벌었는데 갑자기 힘들대요. 비파기 검사라는 게 제가 버는 걸로도 한 달이 생활이 가능했고 저축도 그냥 뭐 매달 거의 한 150씩 했고요. 오, 훌륭하다. 대단하셨네. 비파계 관련해서 이제 한 단계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최고로 따고 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자격증 따고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는 나도 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에서 좀 기분이 좋으니까는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회사 나름 저 딴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좀 크더라고요. 그냥 한국 생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있겠다. 그러면 너 나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가 젖돌 지나고 둘째 이제 막 태어났는데 우즈벡 가야겠다. 비자를 끊어달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부동산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제 집을 몇 가지 사서 이제 월세 뭐 이런 거 받아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성우 씨가 하는가? 우즈벡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또 가면 또 그렇게 되는데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모르잖아요, 남편이. 그렇죠, 말도 모르면서 사업. 내가 사겠다 하는 집을 일일이 돌아다녀야 되고 동네마다 어디에 집 팔리나 그런 것도 찾아서 봐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애기들도 너무 어리고 집안일만 해도 너무 많았는데 이제 요리라든가 청소라든가 다 제가 책임졌으니까 힘들었고 매일 거의 코피 흘리면서 다녔었어요. 제가 너무 못 버티겠더라고요. 너무 안 도와지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빨리 오려고 노력했었어요. 안 왔으면은 몰라요. 지금 안 살고 있을 수도. 많이 안타깝네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회사가 이제 뭐 처음에 뭐 월급날이 10일이었으면 20일이 됐다가 20일에서 30일이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절반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 줄게 모아서 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래 나오다가 한 몇 달을 그렇게 이제 버텼습니다. 모아놨던 돈 쓰면서 이제 버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월급이 아예 안 나오고 한
2달 반 정도가 안 나오다가 이제 회사가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갖고 이제 사익서를 쓰러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이제 회사가 망했으면은 당연히 다른 회사 많잖아요. 구해보면 되고 노력을 해서 이제 나한테 아기들 둘이 있고 마누라 있다, 먹여 살려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다른 데서도 지금 4년 넘게 경력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즈벡에 자꾸 가자고 했는데 막상 간 사람이 말도 배울 생각 안 하고 네,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의지를 네. 좀 많이 한 것 같아.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남편분께서는 이 화면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제 스스로 좀. 네네네. 남편분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좀 엄하셨어요? 아버지가 좀 많이 바쁘셔서 사실 이렇게 주야비 하시다 보니까는 아버지 만날 시간도 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만 거의 생활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제 아니 근데 아까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건 그대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걸 배우셨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됐던 거는 부정적 감정 표현을 아빠가 못 견디더라고요. 아빠 나가자! 아빠 나가자! 아빠 꼭 깍지해야 돼? 이거를 아빠가 본인이 이 꼴을 못 견뎌. 그러니까 이걸 멈추게 하려고 조용히 해! 이래버리면 아이는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느냐를 못 배워요. 못 배워. 못 배워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어떻게 늘 즐거운 일만 있대요. 속상하고 슬픈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못 다루어내는 사람이 되면 그거 어떡하게. 그죠? 그래서 정서는 언제나 후천적으로 배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노력을 약간은 해봤거든요. 그렇게 네네. 해볼래 해도 어느 순간 화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네, 또 좀 그 자제가 좀 안 된다 해야 되나. 네, 그래도 이걸 아시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애들의 반응이에요. 하지마! 특히 이제 여동생이 오빠가 조금 궁지에 몰릴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아빠가 파리채 들고 나오니까 얼른 이불을 딱 씌워서 오빠를 좀 보호한다든가 아빠 앞에서 이렇게 이불을 해갖고 아빠 눈에 가려주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간 아빠를 공격자로 본 거예요. 오빠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빠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10번 중에 9번은 장난치다가 한 번은 공격할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이신지. 미안해요 그냥. 아, 저렇게 화내고 난 다음이 더 힘든 것 같아, 마음이. 그렇죠. 네. 아,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구나. 계속. 속상해서. 울지 마요. 어떡해. 뭐 제가
성격을 못 참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여기 출연하게 된 것도 그것도 영향이 좀 커요. 좀 결국 애들이 잘 커야 되는 게 최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아빠다. 아빠야. 몰라서 그래, 몰라.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너무 지친 것 같아. 아무래도 나 더는 못할 것 같아. 막연한 내일과 똑같은 하루. 잠시도 놓을 수 없던 생각들. 저 높은 문턱 너머에 내가 바라는 게 있을까. 손에 쥐고 나면 행복해질까 대체. 외국인으로서 나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 정도 노력하고 살면은 당신도 좀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집에 가고 싶은데 만들 곳이 필요한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걸. 가끔 빛나는 날들로 그렇게 오늘도 너무 속상하다 진짜. 방금까지 친구한테 아내가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해놓고는 돌아와가지고는 욕하고 이혼하자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꽤 진심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분은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좀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냥 차라리 아니, 젊을 때 이혼해서 새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면 뭐든 더 좋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또 그런 말 들었을 땐 또 마음이 어떠세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다른 사람 만나라, 뭐 애들 데려가라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잘해줄게, 우리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 이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남편분의 특징은요. 정말 진심과 다 다르게 말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 제가 조금 표현을 세게 해볼게요. 이상하게 표현하는구나, 진심을. 한 번 꽉. 네, 이상하게 표현하는 면이 있고 이러면 아니 이거를 누가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인이. 네.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거기서 이제 네. 네.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네. 짜증나기도 하고. 네. 속의 진심을 오히려 낯선 사람들한테는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는 이상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할 것도 있어요. 운전해서 내려가려면 한 3시간 걸려요. 힘들죠. 근데 힘들어요, 솔직히. 그것도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마누라한테 고맙다니까, 나는. 이래 보면 집단에는 별 말은 안 해, 나한테. 이러라고. 되었다고 좀. 왜 지금도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는 이상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말도 막 하시는 것 같고 화를 많이 내고 거친 말, 이제 욕이라고 하죠.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그냥 제 스스로한테 화가 나니까는 와이프한테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와이프가 이래 걸어오니까는 이제 또 거기에 또 그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남편분이 어떤 분이라고 나는 이해가 되냐면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세요. 성실하죠. 네.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평생 보고 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우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울하다고. 근데 그 우울의 증상은 일단 로스 오브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지치고 몸이 안 따라준다고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로스 오브 인트레스트예요. 흥미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매사 세상 재밌는 게 없어요. 시큰둥하고. 맛없다. 좋아요? 맛있고. 왜 따로 만드는 거 봐봐. 맛도 없어지고 옛날에 재밌었던 것도 막 시큰둥하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엄마한테 줘. 감정을 건드리는 외부 자극에 굉장히 과민해지기도 해요. 일어나서 애들한테 좀 몰아주라고. 일어나라고. 되었다고 좀. 싸움꾼처럼 치라고 싸움닭처럼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게 우울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우울은 상실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상실. 네. 근데 이분은 경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를 버는 거가 없어졌을 때 굉장히 타격을 받는 분이에요. 상실감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고 내가 실업자가 됐어요. 그거는 마음의 타격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하고. 이게 이제 내가 이게 결혼까지 했는데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이럴 때 이 갈등과 괴로움을 나름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도망가는 거더라고요. 버리고 도망가는 게 결혼. 갑자기 뜬금없이 이틀 만에 결혼한 거죠. 이틀 만에 결정을 하는 거라든가. 내가 열심히 일했던 한국 싫어. 그리고 우즈벡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네요. 맞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방어 기제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다른 스트레스와 고비도 있어요. 그때 내가 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편분이 그 게임을 하시잖아요. 그 게임을 몰두하셔서 하는 것도 약간 우울한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직결입니까? 그렇게 힘든 감정, 괴로운 감정, 좌절스러운 감정을 직면해서 다루어내는 게 잘 안 되다 보니 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이 확 올라오거든요. 요모조모 막 생각이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이걸 이제 잊으려고 연락이 뭐에 몰두를 하면 잠깐 있거든요. 게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일종의 이 괴로움을 조금 회피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울한 게? 네, 맞아요. 당연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우울증입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남편분도 어떨 땐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일상을 회복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많이 우울한 거예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씨. 맞는 것 같아요. 예. 와이프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다 부모님도 괜찮으시고 너도 괜찮은데 애기들도 예쁘게 낳았고 다 괜찮아. 근데 나만 없어지면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아내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 나만 나쁜 놈이야. 나만 없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우울한 것 같다고 제가 이게 밖을 자꾸 나가서 운동이라든가 하고 그 행동을 좀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돼요. 네. 바람이 날 본다. 저녁 날 본다.
하지 못한 나의 어깨 거두려 흔적마저 무뎌진 날 위해 근데 이거를 그래도 가장 소통할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네. 가족인데 그래서 그게 뭐 아내가 이거를 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까운 사람하고 나누어야 그래야 인간은 그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어요. 살아갈 힘을. 그렇죠. 그래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박사님 오늘 이렇게 힐링 리포트를 한번 주시죠. 네. 아내는 일도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물론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유, 열심히 사시네. 아이고, 애쓴다. 뭐 이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내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남편분께 드리는 조언인데요. 이분은 정서 발달을 좀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서 발달이 조금 미숙해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무슨 감정이 이건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좀 어떤가? 그리고 이게 어떤 감정이지?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연습하기. 네. 근데 일단 경상도 분이시고 또 남자분이시고 또 그런 걸 많이 표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하려면 닭살이 돋아. 온몸이 오글거리고. 그런 거예요. 네. 오글거리고. 아이, 뭐 남자가 근데 해야죠. 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해야지.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보실 방법은요. 애들한테 아빠가 영상으로 표현을 해서 많이 보내세요. 오 좋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나면 다시 찍을 수도 있고. 첫째야, 어린이집 갔네. 아빠가 좀 데려다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인사를 못했네. 보고 싶어. 이런 거를 그냥 수시로 하라면 또 이게 지키기 어려워요. 일어나자마자.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원했을 때 그 이후에 한 번, 자기 전이든 애들이 잠들고 났을 때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 약속이다. 아주 짧은 거라도 혼자 이렇게 핸드폰 보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데 거기에 아내까지 포함해서 자기야 사랑해 또 사랑해 계속 사랑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면 지금 눈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근데 진짜로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됐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진짜 이거 사랑하는데 왜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자식한테는 할 수 있어요. 와이프한테는 그러면 이거 연습을 하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아내는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간을 일부 떼어줘야 돼요. 네. 떼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떼줄 수 있어요. 바로 나오네요. 떼어주시겠습니까? 저도 떼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사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사랑해. 사랑한다 말을 못하네. 자,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해 한 번.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는 한 2분 고민했을 거야. 완전 자, 사랑한다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다. 사랑해요. 나 사랑해. 사랑해요. 나 사랑해. 아니 목소리가 조금 간사가 들어갔다. 아니, 톤이 톤 끄지랑 조금 똑같은. 다운시켜서 좀 너무 빨리 끝낸다. 끄지라. 사랑해. 이게 똑같은. 사랑해. 으이그. 아니면 그냥 사랑의 말이 안 나오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해도 한번. 그러니까 그 가운데 손가락만 하지 마시고 그 손가락으로. 아, 그래. 그거 할 때 살짝 이거에서 틀면 하트 되는데. 자. 자. 잘하시잖아. 네. 할
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걸로 오글거리는 그 벽을 허물고 앞으로 좋은 변화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애쓰셨습니다. 집에 가자. 당신 어땠어요? 뭘 어때? 이게 애들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뭐 이런 그거는 생각 조금은 이제 길잡이 잡힌 것 같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애들한테 뭐라만 하고 이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애들을 대하는 느낌이라. 나도 그렇게 보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 애들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서 어쨌든 애기들한테. 그 마음을 좀 봐야 된다.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랑도 사이가 좋아야지, 싸우지 않아야지 애들 앞에서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제 최대한 그런 모습도 안 보여줘야 되고 더 노력을 할 거고 이제 더 잘해줄게가 아니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게. 지금 마음처럼만 조금만 그랬으면 좀 도와주고 이랬으면 집안일 내가 해주고 앞으로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야겠다. 조금씩 해야겠다.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해야 늘겠죠. 아예 안 하는. 병원 가야 되나? 나는 가면 좋겠어요. 가볼까? 맞까? 진료 좀 받아보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당신 우울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마누라, 애들 잘 봐줘서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또 고맙고, 우리가 언제까지 같이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좀 더 행복하게 안 싸우고,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안녕.